키스를 빼고 싶니? 고수가 되고 싶니? 잘 보고 따라오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는 당구달인TV의 당달입니다. 3쿠션에서 일어나는 모든 뒤돌려치기를 일전에 소개했던 패턴 1번부터 8번까지의 방법으로 오늘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총정리 내용은요,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패턴 1번부터 8번까지의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전 구사 시의 기준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뒤돌려치기 패턴 1번부터 8번까지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2가지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뒤돌려치기 패턴이라고 하는 건 키스를 빼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훈련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키스를 빼는 건 당연하거니와 당연히 뒤돌려치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뒤돌려치기는 1번부터 8번까지의 범주에 거의 다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적구를 고정된 위치에 놓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을진데, 그게 사실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라도 그런 모양으로 빠진다라는 대략적인 느낌을 이해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적구의 위치가 높이 기준으로 23포인트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구의 기울기는 일적구를 편안한 두께로 칠 수 있는 지점에 있는 거죠. 약 8분의 2 두께 정도로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뒤돌려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이 뒤돌려치기를 쳐본다면, 이와 같이 딱 키스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던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 키스가 난다면 어찌됐든 이유 불문하고 수구와 일적구에 저기서 아슬아슬한 교차를 만들든 키스를 해결을 해내야겠죠. 일적구는 23포인트에 고정이 되어 있고 수구가 다소 불리한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있을 때 각각의 지점을 패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통해서 키스를 해결하고 뒤돌려치기를 해결하는 방식을 쇼츠에서 미리 보여드렸고, 지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일적구를 정두께로 칠 수 없는 곳에 있는 기울기, 이거를 우리는 패턴 1번이라고 합니다. 패턴 1번은요, 회전을 많이 주고 아주 얇은 두께로 경쾌하게 치면서 일적구가 원쿠션을 맞고 나오기 전에 내 수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패턴 1번입니다. 지금같이 서 있는 모양을 우리는 패턴 2번이라고 합니다. 패턴 2번일 경우에는 수구가 일적구의 아랫방향으로 교차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빠지게 되죠. 패턴 3번은 2번 패턴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일적구와의 무난한 기울기 때문에 살짝의 두께를 쓰면서 회전을 많이 살리고 내 수구가 일적구의 윗방향으로 교차되면서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저기서 교차되는 모양이 아랫방향이냐 윗방향이냐는 각자 스스로 이름을 붙이기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패턴 4번은요, 지금처럼 일적구로부터 수구가
한 절반 정도 겹치는 모양인데요. 이때는 일적구를 절반 두께 정도로 강하게 때려서 내공과 수구의 진로가 교차되지 않게 각각 제 갈 길을 가는 걸 우리는 4번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걸 4번 모양이라고 합니다. 패턴 5번은 수구가 일적구보다 공 한 개 정도 바깥으로 빠진 억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키스는 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중하단 당점으로 제법 얇은 두께로 딱 끊어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패턴 6번은 5번 기울기보다 바깥으로 빠진 모든 경우에 억각을 6번 패턴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점을 밑을 많이 주고 얇게 끌어서 수구의 진로를 만들어내는 걸 6번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7번 패턴은 아까 일적구를 23포인트에 고정하고 수구의 기울기만을 옮겨가지고 있던 패턴과 다르게 별도의 패턴이고요. 7번과 8번이 이쪽 한쪽 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 모양은 이 일적구의 높이 기준이 27포인트가 기준점이 되고요. 27포인트 이상은 8번 모양으로 치시면 되고 27포인트 이하에 있는 공은 7번 모양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7번을 먼저 쳐볼게요. 그러면 한 6포인트에만 놔두고 이 공을 치게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7번 모양은 최대한 얇게 치되 최대한 짧게 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얇게 치면 일적구의 분리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길게 오면 어차피 키스가 나니까 그것보다 앞쪽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럴 때 회전은 많이 주지 말고 얇게 치되 스트로크를 약간 탁 꼬집어서 쳐주면 좋겠죠.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키스가 빠졌죠. 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일적구의 높이 기준이 27포인트보다 약간 올라간 경우에요. 이 모양을 8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7번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두께, 너무 절대 두께를 두껍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더 두껍게 치되 회전을 많이 이용해서 내 수구의 스핀 때문에 일적구보다 내 수구가 좀 더 빨리 돌면서 교차를 이루면서 키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빠지는 걸 우리는 8번 패턴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패턴 1번부터 8번까지의 패턴에 속하지 않는 뒤돌려치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키스를 해결해야 되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냥 딱 쳐도 무조건 맞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뒤돌려치기에 해당해요. 그때는 두께와 회전만 잘 이용하면 원래 여러분들도 칠 수 있는 공이겠죠? 여기서 소개한 패턴 1번부터 8번까지는 살짝 까다롭지만 연습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뒤돌려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키스만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목적구를 맞추는 수구의 진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실전 구사 시의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의 패턴을 연습한 걸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연습한 배치는 실제로 유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유리함과 불리함을 지금의 기준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위치에서는 어떤 공의 패턴을 쳐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구사 시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준점은 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구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적구의 높이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적구의
사선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1번부터 8번까지의 모양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일적구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수구 자체만 부채꼴 모양으로 바뀌게 됐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죠. 일적구는 고정되어 있고 수구가 어떤 모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구를 맞추고자 하는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 패턴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23포인트에 놔두고는 어느 정도 외웠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내공이 이목적구가 40포인트에 있든 30포인트에 있든 이 공의 기준점이 23이 아니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수구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체킹을 하고 그때 내 수구가 당연히 이목적구를 맞기 위한 라인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두께와 회전이 설정이 되겠죠. 그때 일적구가 어디로 갈 건지를 예상해보는, 이 예상해보는 게 바로 키스 패턴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이죠. 이때 무조건적으로 이 일적구의 위치만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일적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수구의 기울기가 어딨냐에 따라서 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있다면 이 공은 2번 모양으로 가능하죠. 여기 있다면 이거는 2번 모양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일적구가 고정된다 하더라도 이 수구의 기울기가 약간이라도 미세하게 달라지게 되면 키스를 빼고자 하는 패턴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적구의 높이 기준입니다. 이때 잘 보면 여러분, 제가 23포인트라는 걸 자꾸 강조를 드렸죠. 이때 일적구의 높이 기준은 23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3포인트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2번 패턴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공이 지금 얇은 두께를 쳤을 때 약 30포인트 근처로 가면서 일적구가 맞고 나오다가 걸리는 키스가 낮다고 치죠. 그러면 이 일적구가 만약에 낮게 있다면 동일한 두께를 맞았을 때 이 공은 30포인트 쪽으로 가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약 40포인트 근처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두께를 만약에 친다면 당연히 이 공은 키스가 더 자연스럽게 많은 교차를 이루면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일적구가 23포인트 이하에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2번의 패턴으로 해결하는 게 주류를 이룰 것이다. 꼭 그렇게 쳐야만 하는 건 아니죠. 이때도 수구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당연히 1번 모양이 되는 거고요. 수구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당연히 5번 모양이 되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모양이죠. 하지만 1번, 2번, 5번에 대부분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적구가 23포인트를 기점으로 약 절반 포인트, 40포인트 이내까지는 대부분 3번 모양의 패턴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잘 보시면 23포인트에서 아까 처음에 얇은 두께로 편안하게 회전을 놔주고 쳤을 경우 키스가 났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한 1, 2포인트라도 위로 올려놓고 똑같이 얇은 두께를 쳐보게 되면 이때는 미세한 차이더라도 보다시피 수구가 일적구의 윗방향으로 1cm나 2cm 간격으로도 위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3포인트 기점이 2번과 3번이 만나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아래인 경우는 2번, 그리고 40포인트 이내까지는 대부분 3번의 모양을 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아까 기울기 기준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공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거는 3번이 안 되겠죠. 그죠? 내공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3번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고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포인트 기준보다 더 위에 있는 공은 거의 다 4번 모양을 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츠에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23포인트의 일적구가 있을 경우 유리한 공과 불리한 공이 있고 일적구의 기준, 높이 기준에 의해서 실상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모양과 6번 모양은 지금처럼 높이에 대한 기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구간에서 지금은 키스를 빼는 교차의 타이밍보다는 타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위치가 되더라도 5번 모양과 6번 모양은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적구의 높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상은 외우셔도 되고요.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일적구의 사선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선의 기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높이의 기준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높이의 기준만 있게 되면 살짝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이 바로 어디냐면 높이의 기준이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높이의 기준이. 근데 사선의 기준이 하나 더 발생하는 거죠. 그 사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일적구가 대략 30포인트 근처로 갔다가 나오면서 키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적구는 당연히 30포인트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 사선의 라인인 거죠. 그죠? 이 라인인 겁니다. 이 라인. 요 라인에 사선의 기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라인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적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적구의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포인트보다 더 위에 있으므로 3번 모양을 쳐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사선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이 사선 기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번이 더 유리합니다. 이때 3번을 치려고 그러면 키스의 위험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일적구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적구 높이의 기준으로는 23포인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2번 모양을 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선의 기준보다는 아직 위에 있으므로 3번의 모양을 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선의 기준을 잘 보게 되면 결국 이 구간과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때 일적구의 높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선의 기준도 반드시 간과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 이 23포인트의 수평의 기준이 이 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적구가 여기 있어도 키스가 똑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선의 기준도 약간 맹목적으로 외우시든 이해하시든 반드시 필요한 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적용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일적구의 높이 기준 그리고 사선의 기준 거기에 또 하나 수구의 기울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치고자 하는 패턴의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이 잘 안 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모양보다 다른 모양을 쳐보려고 시도해보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조금 올라오겠죠. 자, 세 번째, 연습 배치를 통한 실전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뒤돌려치기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리해서 어느 정도 나눠 드릴 텐데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조금 헷갈리는 모양, 기울기가 일적구가 같더라도 기울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변형이 될 수 있는 배치까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패턴은요. 얇게 칠 수 있는 모든 뒤돌려치기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지금처럼 일적구는 낮은 위치에 있고 수구하고 일적구의 기울기가 다소 유리하지 못한 경우에 얇은 두께를 칠 수 있는 것은 모두 1번 패턴에 해당하죠. 지금과 같은 배치죠. 얇게 치는 게 포인트고요. 이거는 스트로크를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회전도 많이 주고
살짝의 스쿼트 기술을 이용해서 치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배치로 넘어간다면 이 일적구의 위치가 다소 살짝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치다 보면 일적구가 맞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도 무조건 일적구를 얇게 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얇게 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얇게 쳐가지고 일적구가 오지 않게 치는 거는 다 1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모양입니다. 자, 2번 모양과 3번 모양이 뒤돌려치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번 모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3포인트 지점으로 우리가 공을 옮겨놓고 아주 기본 형태로 놔뒀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얇은 두께만을 친다면 내 수구가 일단은 길게 갈 겁니다. 맞죠? 1번처럼 얇게만 친다면 당연히 길게 갈 것이고 키스가 빠진다 하더라도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2번 모양으로 쳐야 되는 경우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치는 방식은 다르겠으나 일적구의 높이가 약간 위험하다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런 근처란 얘기예요. 2번과 3번이 만나는 구간, 약간 얇은 두께로 살짝 끌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하단 당점을 많이 이용해서 내 수구를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일적구에 충격을 약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을 약간 꼬집는다는 느낌이 들면 돼요. 굳이 표현한다면 스트로크가 약간 부드럽지 않고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쳐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번 모양에 대한 숙달이 조금 이루어지게 되면 다소 이런 모양에서 2번으로 칠까 1번으로 칠까 약간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저쪽에서 키스가 날까라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3번 모양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만약에 2번 모양에 자신이 없으면 대부분 이 모양은 1번이나 7번 모양으로 얇게 탁 커트해서 내공이 먼저 오게 치려고 보통 한단 말이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2번 모양으로 칠 수 있다면, 연습을 좀 한다면 지금은 얇게 약간 끌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끌어줄 수 있다면 이 교차를 내면서 이거 맞았네요.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패턴이 1번과 지금 2번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헷갈리는 포지션,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공입니다. 자, 지금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공은 일적구는 고정시켜 놓고 칠 건데 수구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있느냐, 요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공은 2번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1번으로 치는 게 좋고요. 짧게 만들기 위해서 당점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회전을 다 주고 쿠션의 반발력을 이용하시면 얇은 두께에서도 회전을 다 주고도 얼마든지 짧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적구 일로 가고 내 수구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1번 모양에 해당하죠. 똑같은 일적구의 위치가 있더라도 수구의 기울기가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엇각인 경우에는 2번 모양으로 빼시면 됩니다. 방금과 거의 동일한 타격을 쓰시면 돼요. 두께는 절반보다 약간 얇은 두께를 쓰시면 되는데 약간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치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2번 모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공들이 1번과 2번의 경계선에 살짝 있을 수 있는 공이죠. 물론 아까 이 기준점 기울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이런 공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번 모양의 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3포인트 지점에서 약 이렇게 중간 포인트, 40포인트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평범한 두께로 치시더라도 키스는 나지 않습니다. 회전을 다 주고 두께는 어떤 두께에 맞아도 상관없어요. 부드럽게 그냥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3번 모양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또 여기가 또 중요한 곳이 되겠죠. 이렇게 됐다고 치죠. 요게 또 어려운 공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포지션에서
2번 모양으로 빼는 공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 2번 모양은요, 살짝 기울기가 달라요. 예. 요건 2번으로 쳐도 되지만 요거는 2번으로 안 돼요.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사선의 기준보다는 위에 있죠. 일적구의 기준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그래서 살짝 도톰한 두께를 치고 회전을 많이 주면서 부드럽게 밀고 나가듯이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쳐줘야만 이게 3번 모양이 되는데, 지금 이 공이 약간 중저점자분들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공 중에 하나죠. 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목적구의 위치가 40포인트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처럼 돼 있다면 무조건 4번 모양을 치겠으나 수구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두껍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얇은 두께로 회전을 좀 빼고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 당구를 실력을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무 두껍게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민이 드는 위치가 바로 약간 이런 배치들이죠. 요런 배치들. 요런 배치들은 두껍게도 되고 얇게도 되고 다 되거든요. 대부분 일적구를 단장단 포지션을 하시려고 하는데 회전을 빼고 얇게 치셔도 포지션이 다 되기 때문에 3번 모양으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쳐도 어차피 포지션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연습하시기를 조금 권유를 드립니다. 자, 2번과 여러분 3번이 헷갈리는 구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대회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공이겠으나 키스가 많이 나는 공,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서 있고 일적구가 거의 센터 포인트의 근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키스를 정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은 여러분 웬만하면 3번 모양으로 치셔야 하고요. 약간 두툼한 두께를 치되 이 수구에 힘을 전달하는 과정을 순간적인 임팩트를 이용하지 마시고 백스윙을 길게 가져가다가 놓아주는 형식으로 치게 되면 내 공이 이렇게 위로 얼마든지 빠지면서 대회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일적구의 높이가 센터보다 약간 더 위에 있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밑으로 뺄 수 있죠. 수구가 더 아랫방향으로 뺄 수가 있겠죠. 이때 스트로크를 만약에 부드럽게 하면 일적구가 1, 2, 3 쿠션으로 가는 키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더 과격하게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빡!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회전도 다 주지 말고 중하단, 투팁 이 정도 주고 얇은 두께로 그래서 탁! 쳐줘가지고 일적구가 조금이라도 더 충격을 받아서 분리각이 커지면서 덜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게 또 포인트죠. 또 있죠. 우리가 뒤돌려치기를 치는 기준 중에 물론 이적구가 좀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포지션이 있을 때죠. 뒤돌려치기 중에서 약 이쪽으로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공인데 40포인트를 기점으로 40포인트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는 내 수구를 아랫방향으로 빼면 되고요. 아랫방향으로 뺄 때는 보통의 경우 여러분 살짝 부드럽게 끌거나 과격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과격하게 부딪히는 이유는 일적구의 분리각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약간 두꺼워도 됩니다. 칠 때 얇아지면 되니까 회전 다 주고 여기서 탁! 지금은 조금 두껍죠? 조금 두껍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공을 아랫방향으로 뺄 수도 있고요. 일적구의 위치가 40포인트 근처에 만약에 있게 된다. 이거보다 더 밑에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오히려 3번 모양으로 더 두껍게. 이럴 때는 2번과 다르게 부드럽게 쳐야겠죠? 두껍게 치는 만큼. 이렇게 해서 내 공을 위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지를 가지지 않고 치시게 되게 되면 당연히 키스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패턴 4번, 네 번째, 두껍게 치는 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껍게 치는 공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적구의 높이 기준으로 40포인트 이상에 있는 모든 공은 다 두껍게 치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두껍게 치는 뒤돌려치기의 대부분의 전형입니다. 이 공의 위치가 조금 더 위로 가거나 애매모호하게 그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쳐야 되거든요. 이럴 때 바로 4번 모양의 연습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요게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양으로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번 모양의 강력한 때리기, 물론 임팩트 조절은 필요합니다만 그게 훈련이 많이 돼 있게 되면 지금처럼 한쪽으로 몰려있는 뒤돌려치기를 당점을 낮추지 않고 두께와 회전력만 조절해서 얼마든지 간결하고 힘있는 타격으로 이 공을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해지죠. 또한 4번과 5번이 섞이는 구간도 있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5번이나 6번 모양으로는 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점은 5번처럼 약간의 중하단을 이용하되 두껍게 쳐서 내공을 일적구를 보내버리고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모양일 거예요. 4번과 5번이 살짝 섞이는 느낌의 공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런 경우들도 4번, 5번이 섞이는 거죠. 끌지 않고 부딪혀서 이런 식으로 부딪혀가지고 이 공을 또 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모양은요. 타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모양을 칠 때 타법적인 요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스탑샷입니다. 스탑샷. 스탑샷이라고 하는 건 1적구를 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거를 우리는 스탑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억각인 경우,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각도라고 있는 경우는 중하단 당점으로 딱 끊어치기를 해서 내 수구가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딱 스탑이 됐다는 얘기는 공이 딱 전진력과 후진력이 1대1로 딱 상충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얇은 두께나 절반 두께를 쳤을 경우 원쿠션까지 내 공이 직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공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스탑샷만 이용하면요. 공이 엇각이고 밀리는 경우더라도 얼마든지 내 공을 허공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위력을 발하는 게 5번 패턴의 중하단 끊어치기, 뒤돌려치기예요. 계산을 살짝 해볼게요. 저 목적구가 30 정도에 있고요. 수구의 출발이 50에 15, 45에 10, 한 12, 3포인트 정도에 있네요. 그럼 공이 밀리지 않게 중하단 당점을 주고 회전도 다 주고 거기까지 딱 잡아가지고 이때 브릿지 거리는 짧은 게 유리합니다. 간결하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치게 되면 시스템대로 공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모양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말씀을 살짝만 드리겠습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쳐서 단, 장, 단으로 올라가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을 여러분 단장단, 일적구를 단장단 포지션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 공이 절반 포인트에서 약 요 포인트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센터 포인트로도 잘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공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도 단장단 포지션을 자꾸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껍게 쳐서 친다는 얘기죠. 4번 모양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3번 모양을 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이 공을 치실 때는 수구의 기울기가 일적구로부터 반드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순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빗각. 정두께에 있거나 살짝이라도 들어와야 돼요. 조금만 더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무시하고 이 정두께에서 약간 바깥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두껍게 4번 모양을 쳐서 단장단 포지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공이 여기 아니라 여기 있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고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긴 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키스 타이밍이 거의 공이 3개 모일 정도로 이 정도 타이밍으로 빠집니다. 맞고 지나가고 이 정도 느낌이죠. 거의 같이 와요.
이 정도 느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저점자분들한테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억각이기 때문에 살짝 빠져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득점만을 위할 거면 물론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득점만을 위하실 거면 이럴 때는 4번 모양을 치시는 게 아니라 5번 모양을 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공이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중하단 당점에 회전을 다 주고 제법 얇은 두께에 탁 쳐서 이렇게 내공이 먼저 오는 거를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중하단 끌어치기는 여러분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 공들을 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난구처럼 보이는 이 뒤돌려치기도 해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여러분. 자, 6번은요, 끌어치는 모든 뒤돌려치기에 해당하는 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1적구의 두께를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1적구의 두께를 더 덜 쓴단 말이에요. 1적구의 두께를 더 많이 쓰는 경우는 아무렴 내 끌어치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당점이 높아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당점을 이용하게 되면 얇은 두께에서는 제 수구가 끌리지가 않죠. 끌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적구의 두께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공이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점을 높이고 약간 두께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쫓아가는 키스가 엄청 많이 나고요. 바로 꽉 나고요. 그게 안 난다고 하더라도요. 1, 2, 3 쿠션 들어올 때 키스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6번 모양을 치실 때는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랫당점을 이용해서 얇은 두께로 끌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셔야 돼요. 많이 밑을 주고 얇게 끄셔야만 1적구가 쫓아오지 않고 전혀 쫓아오지 않죠. 굉장히 멀리서 맞았죠. 멀리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이 짧아지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센터 포인트 근처로 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탑법의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전혀 이 공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1적구의 두께를 써야 돼요.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이거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운이죠. 1적구가 오히려 돌아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쳐서 멀리 가더라도 내공이 짧아지게끔 그래놓고 1적구는 많이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더라도 내공과 걸리지 않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하죠. 예. 자, 7번, 8번의 모양에 대한 여러분 실전 배치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7번, 8번에 대한 실전 배치는요. 사실은 여기서 1번을 쓸 건지 7번을 쓸 건지 8번을 쓸 건지 3번을 쓸 건지 그거는 1적구의 위치와 수구의 기울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듣느냐? 아주 단순한 거죠. 아까의 루틴. 수구로 2적구를 맞추려고 어느 정도 입사 반사를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두께가 필요하고 그때 1적구의 모양이 어느 느낌으로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양은 7번으로 쳐보겠습니다. 7번은 1번과 동일하죠. 하지만 회전을 빼야 되죠. 얇게. 이렇게 해서 이 공이 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거죠. 사실은 1번과 동일하죠. 기울기가 좀 더 노멀하다면 4번 모양도 가능하겠죠. 좀 더 두껍게 쓰고 내공이 이렇게 늦게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7번, 8번에 대한 모양은 실제로는 이 1적구가 여기 있는 경우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목적구가 여기 있든 좀 더 일로 있든 이런 상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제 수구가 이렇게 치게 될 경우 1적구는 당연히 제 수구가 들어오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 1적구가 어딨냐에 따라서 7번이나 8번 중에 고르면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공이 센터 근처에 있느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공은 제가 봤을 때 8번이 더 유리합니다. 8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적구와 수구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되 내공의 회전을 많이 줘서
조금 더 수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빠르게 치는 게 아니고요. 회전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치되 일적구가 좀 더 움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오면서 이 공을 칠 수가 있는 거고요. 7번 모양을 만약에 친다면 이 7번 모양이 센터에서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분리가 나겠죠. 이때는 아까처럼 치면 더 내려가니까 오히려 회전을 빼가지고 얇게 치면서 이렇게 쳐야만 일적구가 움직이지 않고, 그죠? 조금 얇았지만 7번, 8번 모양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짧게 칠 때 코너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연습 배치를 통한 실전 적용에 대해서 공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깊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혼란이 좀 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뒤돌려치기 패턴 1번부터 8번까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키스를 빼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수구의 라인을 반드시 맞춘다는 전제하에 키스를 제거하는, 그리고 타법이 좀 포함된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포함되지 않는 뒤돌려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더라도 이 영상을 꾸준하게 잘 살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의 답변을 좀 통하신다면 이 뒤돌려치기에 관해서는 거의 통달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고점자의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당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